안녕하세요. 과음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죠? 여주는 지금 영하 4도까지 오늘 아침에 떨어졌고요. 어제 첫눈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첫눈은 안 왔는데 대신에 서리빨이랑 성해가 엄청나게 끼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 테라스 난간 부분에 이제 고드름이 열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진짜 본격적인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전원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다 보면 겨울에 난방비 어떻게 하지? 난방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정말 그냥 넓은 집 그리고 쾌적한 그 날씨에 봄, 가을 같은 그런 날씨에서 정말 전원에서 그런 생활하는 막연한 꿈만 갖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그랬던 부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봄에 저희가 이사를 왔고요. 그래서 사실 겨울이라는 건 머릿속에 상상을 이렇게 많이 못했었습니다. 그냥 목조주택 단열만 잘 돼 있으면은 뭐 크게 춥지 않겠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지난 겨울을 가보면서 전원 생활은 첫 번째 사계절 중에 겨울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실패를 볼 수 있다 라는 뼈아픈 시행착오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번 영상부터 많게는 한 3개 정도의 시리즈로 겨울철 전원생활에 난방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착석해서 양반다리로 찍고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온수매트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온수매트 없이 겨울을 났는데 올해는 조금 더 등 따뜻한 그런 침대에서 자고 싶어서 온수매트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제 보이시는 이게 이제 전기 장판이에요. 전기 매트. 막상 이 온수매트를 제가 한 3, 4일 정도를 켜놓고 써보면서 정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생활 혹은 전원생활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나 뭐 기타 도시생활을 하시더라도 실제로 이제 등 따뜻한 걸 원하셔서 침대에다가 전기장판, 전기매트 혹은 온수매트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많이들 이제 전자파 문제 때문에 아마 온수매트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이렇게 서칭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불과 일주일 전에 엄청난 그 서칭을 통해서 겨우겨우 이제 스팀보이 이 온수매트를 결정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막상 저희가 구매하고서 3, 4일 정도 써본 결과 잘못 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전기매트와 온수매트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후기, 정말 주관적인 후기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하면서 겨울철 난방 준비에 대한 동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고인 부분에는 완전히 얼음이 꽝꽝 얼어버렸네요. 이런 거 살얼음 수준이 아니라 꽝꽝 얼었어요. 오늘 여주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진 걸로 이렇게 찍히고요. 보시다시피 고드름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네요. 정원의 의자까지 완전히 얼음이 얼어서 진짜 겨울같이 돼버렸네요. 이 얼음 보이시나요? 미리 이걸 대비를 못해서 어제 깜빡하고 못했더니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오른쪽이 스팀보이의 온수매트 퀸 사이즈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매트 1인용 싱글도 아니죠. 싱글보다 훨씬 더 작은 정말 1인용 제가 요가매트 위에 딱 깔면 딱 사이즈가 동일한 그 사이즈의 전기매트입니다. 자, 두 개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사실 전문적인 제가 지식은 없어서 사용후기 형태로 간단하게 느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온수매트 여러분들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온수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게 스팀보이 거거든요. 2019년형 스팀보이 제품을 제가 구입을 했고요. 이게 이제 보일러인 거죠. 이 보일러를 큐브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항아리형도 있고 나름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9년형에는 요 큐브형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매트도 슬림하게 나왔다고 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온수 매트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 전기 매트를 쓰면서 전자기파에 대한 좀 두려움 내지는 걱정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온수 매트로 일단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어떤 걸 사야 될지 쭉 이제 서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뭐 서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3순위 안에 들어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브랜드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1월 온수 매트가 지금 홈쇼핑에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굉장히 저가형이죠. 저렴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많이 1월이 대표주자라고 알고 계셔서 그냥 저가형이라는 인식은 또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퀸 사이즈 기준으로 봤을 때 1월은 금액이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오픈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를 한 요 스팀보이의 제품은 그거보다 한 10만원 정도 더 업된 금액으로 24만원 정도, 25만원까지 그 선에서 오픈마켓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중가 정도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게 있죠. 아시는 분들 아시는 나름 온수매트의 프리미엄급이라고 하는 경동 나비엔의 온수매트는 퀸사이즈 기준에서 35만원에서 40만원 가까운 금액을 주셔야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중하 여러분들 선택의 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뭐 물론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건강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가는 왠지 꺼림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스팀보이 제품, 이 중가의 스팀보이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 3, 4일 정도 써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게 3, 4일 쓰면서 저희 와이프랑 나만 그런가 해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와이프랑 동일한 이야기를 한 게 이거 왜 이렇게 그냥 미적지그리 하지? 말 그대로 미적지그리가 저희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어요. 뭐 전자파 안 나오고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따뜻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안 따뜻해요. 그냥 모르겠어요. 최근에 날씨가 좀 추워졌다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한겨울은 아니잖아요. 뭐 한겨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영하 17도, 18도 그 정도까지 쭉쭉 떨어진 날들이 한 10일 가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걸로 겨울을 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이 저희가 내렸죠. 이게 지금 제가 전기를 안 넣었는데 양쪽으로 이제 좌우 난방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40도까지 온도를 내리고 올리고 해서 40도까지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37도에서 38도를 맞춰 놓고 사용을 첫날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미적지그리 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 뭐지? 자면서 조금 춥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저희가 40도를 맞춰놓고서 잤는데도 역시나 이거 뜨끈뜨끈하다 후끈후끈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미적지그리 그냥 춥지는 않다 정도 수준이라서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답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수가 들어가는 파이프가 있고요. 요즘은 굉장히 얇게 나와서 보시면 이거 커버가 있는 제품으로 제가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얇게 보시면은 요즘은 슬림형으로 나와서 여기 보시면 거의 초박형으로 굉장히 얇게 나옵니다. 지금 1월 것도 이렇게 슬림형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1월 거는 일단 전기세가 와트수로 따지면 한 450W 정도, 그리고 경동 나비엔이랑 스팀보이 거는 전기가 230에서 250W 정도, 그 정도 먹으니까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와트수로 이제 전기세는 반 정도 아마 1월보다는 세이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려면 돈을 10만원 더 주더라도 나비엔이나 이 스팀보이로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요 사이로 이렇게 엠보싱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관이에요.
이렇게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온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너무 얇아서 그런 건지 저희가 이렇게 깔고 자면 푹신한 건 전혀 사실은 없고, 당연히 없고요. 너무 얇으니까. 근데 요 사이로 물이 못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안 따뜻한? 저는 사실 이거 실패작이라는 느낌이 사실 있어요. 본사에서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40도의 온수가 이 보일러로 데워져서 여기로 이렇게 관을 타고 쭉 넘어오면, 그래도 이 사이에 40도짜리 물이 저희 몸에 바로 닿게 그렇게 데워지면은 상당히 따뜻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미적지근히. 그리고 이렇게 이불이 닿거나 몸이 안 닿는 부분 쪽으로는 손을 이렇게 갖다 대도 따뜻한 느낌이 거의 없는 정도. 그냥 이불에 그냥 이런 느낌? 그런 거밖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실망을 하게 된 케이스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 쓰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중가형의 스팀보이가 이 정도면 다른 제품들은 1월이나 기타 더 저렴한 제품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많이들 저희 전기 매트는 다 써보셨잖아요. 이런 전기 온도 올리는 센서가 옆에 달려있는 이런 거는 많이 써보셨을 텐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얘는 보일러 방식으로 보일러에 물이 데워져서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일러 데워지는 이 보일러가 끓는 내부에서 이제 코일 같은 게 들어있어서 아마 그게 달궈져서 물을 데우고, 그게 절로 들어가면 일정 부분 뭐 펌프가 요즘 안 들어가고 뭐 조금 기능이 향상이 돼서 펌프 대신 뭐 자연순환 방식을 쓴다라고 이야기들도 해서 소리가 굉장히 적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저희 와이프도 이 보일러 통해서 나는 소리가 자면서 되게 거슬리더라. 거슬려서 잠자는데 신경이 굉장히 많이 써서 이렇게 깨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와이프가 좀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좀 자면서 그런 소리에 민감한 편이 아닌데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기장판, 전기 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이런 스위치 들어가 있는 센서 부분을 켜고 온도를 맞춰 놓으면 거의 뭐 이 물이 데워지는 그런 시간이랑 상관없이 바로 그냥 전기가 쭉 들어가서 거의 한 뭐 5초 10초 정도만 있으면은 후끈 달아오르잖아요. 저는 여기 온도를 보통 28도를 맞춰 놓고 지난 겨울에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올 겨울에 첫 추위 때 요걸 장만하기 전까지는 제가 요걸 사용을 했었는데, 첫 추위 때도 제가 28도를 맞춰 놓고 잤는데도 등짝이 따뜻한 느낌, 그리고 가끔 처음에 이제 데워질 때는 좀 후끈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좀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5초에서 10초 정도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데워지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데도 미적지근하다. 근데 얘는 5초 10초 내에 데워지고 굉장히 따뜻하고 뜨뜻한 후끈후끈한 그런 느낌까지도 온도에 따라서 느낌이 날 수 있다. 근데 28도 맞춰놨을 때, 그리고 얘는 거의 38도에서 40도를 맞춰놔도 따뜻하지 않다. 뭐 제 결론은, 그래서 일단 얘는 안타깝게도 지인분께서 이렇게 빌려주셔서 제가 쓰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EMS라는 전기 인증 그 마크가 안 달린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안 달려 있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빌려주실 때 이거 건강, 여기 생활건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자파가 발생을 안 하는 거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서 제가 이제 쓰게 됐는데, 전자파만 안 나오는 게 확실하다면 굳이 전기 와트수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데워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리도 나고, 그리고 뜨끈뜨끈한 맛도 없고 미적지근한 그런 고가의 이런 상품들을 쓸 필요성이 있을까요? 자, 요게 제가 24만원 퀸 사이즈 기준으로 24만 8천원 정도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오픈마켓 거의 최저가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전기 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10만원 언더, 그죠? 제가 브랜드는 까먹었는데
얼마 전에 코스트코 가니까 뭐 퀸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한 5만원에서 한 6만원? 그 정도면은 충분히 전자기파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장판, 등이 따뜻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얘보다는, 온수매트보다는 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제 주관적인 체험 후기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후기들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얘가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서 구매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한번 구매해서 올겨울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중고 사이트에 제가 좀 봤더니 중고나라나 뭐 이런 쪽에 의외로 전기 온수매트, 온수매트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한 10만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면 작년, 재작년 쓰시던 분들이 저 같은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이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저렴하게 사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안 맞으시면 또 되파시고 그러시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괜히 비싼 걸로 구매하셨다가 반품도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괜히 이 창고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일단은 제가 요거를 빨리 어떻게 처분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 전원생활 난방 관련된 내용의 첫 번째로 요거를 찍어봤는데요. 다음에는 다른 난방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온수매트와 전기매트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영상 보고서 더 아마 갈등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기파, 그러니까 전자파를 완벽하게 차단한 전기매트가 답일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저는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지만 저는 제가 두 가지를 써본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온수매트와 전기매트의 어떤 사용 후기 관련된 주관적인 또 매트를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겨울 준비를 전원주택을 할 때 난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